먼저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실 항상 이 한국전쟁 관련해서는요,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에 초점이 항상 맞춰졌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가지고 논란이 된 전쟁은 없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전쟁이 거의 유일하게 그게 논란이 됐던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시작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문서가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어느 쪽도 이 전쟁의 명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었고요. 따라서 이제는 이제 이 논의를 좀 극복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련의 문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의 대부분의 연구들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서는 사실 이겁니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시에 스탈린하고 했었던 대화록인데요. 사실 이 대화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요,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뭐 이게 당연히 북한이 남침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그냥 남침한 게 아니고 혹시 미국이 당시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아주 극소수지만 어떤 학자들은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서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논의됐던 건 1949년에 있었던 상황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49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하나가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중국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공산화가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자본주의 세계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시장을 필요로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공산화가 돼서 더 이상 자본주의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공산화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산화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련이 1949년에 원자탄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49년 이전에는 미국이 핵을 독점을 했었는데, 49년에 소련이 핵 개발을 성공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소련도 핵을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공산화가 됐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련, 이 소련군이 해방 직후에 북한 쪽에 들어와서 북한의 공산주의 이 국가가 건설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나라가 핵무기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북한한테 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는 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록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상황 변화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약 2달 전쯤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방문해서 스탈린을 만나서 전쟁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건데요. 이 방문이 있기 1년 전에도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대화록도 공개가 됐는데, 그 대화록에 보면 김일성이 전쟁을 통해서 남쪽을 다 점령을 하겠다라고 스탈린한테 얘기를 했는데, 스탈린이 그걸 반대를 해요. 이제 49년 5월입니다. 그 방문은. 근데 그때 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남한에 주한미군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어보는 거는, 그럼 북한군은 충분히 이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특히 이제 남한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에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스탈린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50년에 가면 그 입장이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49년에 김일성의 계획이 스탈린에 의해서 거절이 된 다음에 이후에도 김일성은 계속해서 소련을 방문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9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본 거고,
이 바뀐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소련을 방문해서 스탈린을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스탈린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1950년 초에 김일성의 소련 방문을 허가한다라고 하는 그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에 그게 내려오면서 김일성이 이때 이제 소련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했던 대화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중국과 소련이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중국에서의 혁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또 정보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타국에 개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주저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스탈린의 얘기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이 공산화되는데도 개입을 안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개입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련이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에서 대화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중국 혁명만 완성되면 북한을 돕고 필요한 병력도 지원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조선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김일성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49년에 스탈린은 반대를 했지만 50년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게 웅진반도를 점령하겠다고 하는 기아의 계획에 동의한다. 그리고 북측의 선제 공격과 남측의 대응 공격이 있은 뒤에 전선을 확대할 기회가 생긴다. 이게 그대로고 전개 과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스탈린과 김일성은 전쟁에 대한 계획들을 거의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딱 2달 전에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습적이고 신속해야 미국이 개입 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록들에 의하면 원래 북한의 계획은 서울을 점령하고 한 3일 만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때 같이 간 게 이제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조선 노동당 쪽의 핵심 리더였던 사람이 김일성하고 같이 갑니다. 그 당시에 부수삼경 외무상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가 남쪽에 공산주의자들이 20만 명 정도가 있다. 그 38선만 열리면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만 시작되면 그 자체로서 망할 수가 있다.